손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문희정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제가 위클리벳을 하다 보니까 동물과 관련된 뉴스들은 바로바로 눈길이 가는데 이번에 기사를 보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학범 대표한테 보냈잖아요. 문화재청이 마라도에 사는 길고양이들 대대적으로 포획 중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고양이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뿔새오리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포획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부분이 문화재청이 포획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반려동물 또 농장동물 관련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을 하잖아요. 그렇죠. 야생동물은 환경부가 담당을 하고, 그런데 이 천연기념물 관련해서는 문화재청이 담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단은 고양이가 천연기념물인 뿔새오리를 포식하기 때문에 얘의 멸종을 막기 위해서 고양이를 포획한다 이 말인 거죠. 맞습니다. 이 뿔새오리가 전 세계에 한 5,000마리, 6,000마리밖에 남아있지 않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멸종위기 동물인 건 사실이고, 우리나라 섬에 한 300에서 400쌍 정도가 서식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마라도가 뿔새오리가 서식하는 세계 유일의 유인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무인도에 있고요. 그러니까 뿔새오리라는 이 개체한테는 마라도가 진짜 중요한 서식지라는 맞습니다.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뿔새오리 보호를 위해서 또 다른 개체인 야생 길고양이들 개체수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 이 얘긴데, 근데 이번에 이렇게 뭐 대대적으로 포획을 한다 할 정도로 논란이 된 이유가 있나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6년에 환경부에서 철새 양자회의 국가보고서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여기에서 뿔새오리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고양이를 이미 선정한 적이 있고요. 2019년에는 관련 논문이 발표된 적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대학원에서 발표된 논문인데, 논문 제목이 마라도의 뿔새오리 개체군 보존을 위한 고양이 서식 현황과 행동권 및 생존 능력 분석인데, 뭐 어떻게 보면 이번 논란과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맞춤형 논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완전히 맞춤형 논문인데요. 이게 오랫동안 뿔새오리를 연구를 해오셨고 또 뿔새오리 보호를 위해서 마라도에 있는 고양이를 모두 데리고 나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최창용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 방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연구가 상당히 자세하게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결론은 뭔가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중성화를 통한 고양이 개체군 감소는 장기적으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고양이의 포식 피해를 제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될 수가 없다. 안락사도 주민들의 반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인이 없는 들고양이는 안락사 혹은 외부 반출을 통해서 뿔새오리에 대한 포식률을 낮춰야 되고, 주인이 있는 집고양이는 중성화 수술을 해서 개체군 증가를 방지해야 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일단 야생 고양이는 다 포획해서 선 밖으로 무조건 빼낸다. 그리고 집고양이들은 중성화 수술을 한다. 맞습니다. 일단 빼낸 고양이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문화재청 계획에 따르면 일단 빼내서 입양 보낼 수 있는 개체는 입양을 보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개체들은 각 지역에 있는 보호소로 보낸다라는 계획이거든요. 근데 길고양이가 사실상 유기동물로 입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아마 안락사가 대부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뭐 섬에서 안락사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빼내와서 안락사 하겠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사실 지금 이런 얘기들 나올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나라가 있어요. 호주라는 나라인데요. 호주는 항상 지금 말씀하신 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호주도 섬이다 보니까. 그래서 길고양이 뭐 200만 마리를 살처분한다 이런 얘기들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때도 이유가 뭐냐면 호주에 살고 있는 수많은 야생동물들 보호라는 명목이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호주에서는 야생고양이가 100종 이상의 호주 토종 야생동물의 생존을 위협한다. 그리고 1년에 수백만 마리의 동물들이 고양이에 의해서 포식당한다. 이런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호주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는 살지 않는 동물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토종 야생동물들을 지키기 위해서 야생고양이 살처분에 나섰고, 심지어 고양이 사냥도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고양이 학대범이 호주로 갈 생각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진짜 끔찍한데. 자, 그러면 실제로 호주에서도 이 200만 마리의 고양이 살처분 가능했습니까? 정확하게 200만 마리가 다 됐다 뭐 이런 건 자료를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계획이 발표된 뒤에 한 달 동안에 21만 마리 이상의 고양이가 살처분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호주에서는 이 큐리오시티라고 하는
먹이를 이용한 독약을 활용해서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이는 장기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먹이를 이용한 독약이요. 사실 우리나라도 라쿤 같은 야생동물을 통해서 광견병이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서 네. 먹이 백신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고기 덩어리에 이제 백신을 넣어가지고 뿌리고 먹으면 이제 백신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소세지 같은 거 안에다가 독소가 들어있는 캡슐을 넣어가지고 이제 뿌리는 거죠. 그럼 고양이가 그걸 먹고 산소 결핍으로 죽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얘기만 들어도 좀 끔찍하긴 한데 저는 이런 문제들 항상 얘기 나올 때마다 근데 1차원적인 해결 방법이잖아요. 이게 과연 진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늘 들어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개체수만 딱 없애버리면 마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인위적인 시도를 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파급 효과라든지 폐해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연구라든지 조금 더 심도 있는 얘기가 되지 않는지. 그리고 또 하나 마라도에도 사실 캣맘 분들 계시잖아요. 있습니다. 그분들의 도움을 결국은 받아야지 현실적으로 길고양이들 포획이 가능할 텐데 네. 그분들하고의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하고. 그렇지 않았다고 지금 알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논의가 없었고 너무 밀어붙이기 식으로 제도가 시행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논란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가서 그냥 잡겠다는 건가요? 사실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에는 순서가 있는데 빨리빨리 하면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의외로 빨리빨리가 굉장히 큰 후폭풍을 몰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해결을 하고 싶다면은 그 일과 관련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로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논의 과정도 조금 중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 가져봅니다. 네. 제발 동물과 관련해서는요. 자, 오늘 위클리 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